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텔레반은 지원 대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제 대상이다. 네,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뉴스를 틀기가 지금 겁이 납니다. 사실 신문을 펼쳐보기가 겁이 나요. 오늘은 또 어떤 희한한 얘기들이 나올까? 어떤 또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올까?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텔레반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을 지금 G20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지원 시급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텔레반 이 군부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명분만 있으면요. 무슨 엄청납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살인하고 무슨 여러분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명분이라든가 자기들이 율법이라든가 경전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된 어떤 명분만 있으면은 폭탄 테러들, 폭탄을 메고, 가방 메고, 테러도 하고, 살인도 그냥 우습게 하잖아요. 여자들 그냥 엄청나게 괴롭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텔레반을 지금 지원한다. 저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조금 이리 좀 살피면 어떤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도 아프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명을 했어요. G20 앞에서.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지금 나앉고 있는 상황에서 왜 텔레반을 지금 아프간을 지원한다. 네, 지금 텔레반이 아프간을 지금 이제 정부를 세웠죠. 점령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다른 나라들 행보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특히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이 아프간을 지금 자위대를 출동시켜서 아프간을 구출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기사들을 8월 달에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의적으로 아프간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아프간 이거 일본에서 자위대가 실패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대. 이 기사가 8월 26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당시에 CCV라고 해서 공중통제사 지금 공군의 가장 고급 인력들입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구출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인 사람들을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죠. 다른 나라들은 구출을 안 했어요. 왜 구출을 안 했을까? 그래서 일본인 현지인 사람들이 이걸 지금 이제 내부에서 아프간에 있었던 일본인이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간 구출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일부러 지금 아프간인들을 구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골치 아프니까. 이슬람 자국에 돌아오면은 데리고 오면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구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후 터지고 나서 문 대통령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0월 1일입니다. 미라클 작전 군 저력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홍보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이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 이슬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자, 아프간인이 어떻든 텔레반이 어떻든 이것이 IS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아파든 수니파든 이슬람인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아파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데려와서 융합을 해.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보시면은 7명에서 8명 정도 아이를 낳습니다. 10명 정도는 그냥 낳아요. 잘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번신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지역 갈등이라고 해서 영남, 호남, 서울 사람 지역 갈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 갈등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용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왜?
뿌리가 똑같은 거야. 씨앗이 다 똑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무슨 수도권이든 뭐 강원도든 뭐 충남이든 서울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줄기를 위에서 타고 올라가면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단일민족이란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이런 선동 외에는 사실 아파트에서 보시면 서울 사람이 몇 프로 30% 살고 뭐 부산 사람 영호남 30 뭐 살고 뭐 호남 사람 30% 살도 안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절반이 지금 보시면은 탈레반이야. 지금 탈레반 지원한다 그러니까 탈레반이고, 절반이 50%가 우리가 한인입니다. 한민족.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지금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언제 무슨 뭐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융합이 안 됩니다. 왜?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 텔레반이라든가 이슬람 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슬람이죠. 이 근본주의죠. 근본주의. 여러분들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펀더멘탈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는 이 펀더멘탈주의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가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했다고 지금 자랑을 막 지금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텔레반을 지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홀대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뉴스가 길거리 지금 나앉고 있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금 다 날리고 있고, 계약금만 날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계약금에다가 여러분들 중도금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잔금 대출이 안 나기 때문에 계약 다 해지되는 거예요. 네, 2억 3억 그냥 날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길거리 나앉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터지고 있는 거야. 터지고 있다. 그래서 하남 아파트 보니까 입주 때 집단 대출 맡겨갖고 길거리 지금 나앉게 된 판이죠. 또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예비 학부형도 예비 신부도 다 길거리 지금 나앉게 생겼대. 전전긍긍. 내 돈 내주고 내 돈 내고 지금 이제 아파트 샀어.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길거리 지금 나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지금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거리 나앉게 되는 거죠. 길거리 다 나앉게 되는 거죠. 여기 다. 길거리 나앉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탈레반을 지금 챙긴다 그런 거예요? 탈레반은 왜 지금 뭐 지원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또 다른 뉴스 보세요. 전세 계약금 날리죠. 또 길거리 나앉는다는 거예요, 길거리. 대한민국 지금 뉴스 중에 대부분이 맨날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길거리 나앉는다는 뉴스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 축소에 지금 이사철 악소리 나고, 지금 대출 못 받아가지고 계약금 다 날리고 있고, 가계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정부 부채예요. 정부 부채는 조 단위로 막 늘어납니다. 몇백조 단위, 몇천조 단위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무조건 국민들을 싸잡아 지금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대출 규제, 가계대출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아쉽다. 국민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고 길거리에 다 앉고 있는 이 현실들의 앞에서 과연 지금 아프간을 먼저 챙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